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상세 설계 페스티벌 트랙션 모터 쿨링 시스템 로터 샤프트 쿨링 앤 쿨링 재킷 발표를 맡게 된 김영근입니다. 저희 발표는 선행 연구 조사 및 내각 방식 선정, 로터 샤프트 쿨링 및 쿨링 재킷 개선 방안 제안 및 검증, 최종 결론, 향후 개선 사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모터는 크게 로터, 샤프트, 스테이터, 프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터를 냉각하는 주된 이유는 로터 파트에 속한 자석의 디매그니타이제이션과 스테이터 파트에 속한 코일의 인슐레이션 에이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디매그니타이제이션은 모터를 구성하는 자석이 높은 온도에서 영구적으로 자력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전기 모터에서 자석이 자력을 잃는 경우 부분 수리가 불가하며 모터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인슐레이션 에이징은 모터를 구성하는 코일의 피복이 높은 온도에서 절연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복이 절연 기능을 상실하면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두 가지 냉각 방식을 도입하여 로터와 스테이터를 동시에 냉각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최근 대다수의 상용 트랙션 모터는 두 가지 이상의 냉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냉각 방식은 쿨링 재킷과 로터 샤프트 쿨링입니다. 쿨링 재킷은 프레임 내부의 유체를 흘려주는 냉각 방식으로 스테이터 냉각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로터 샤프트 쿨링은 샤프트 내부의 유체를 흘려주는 냉각 방식으로 로터부 냉각이 효과적입니다. 로터 샤프트 쿨링과 쿨링 재킷은 다른 냉각 방식과 비교했을 때 모터가 젖을 위험이 없고 설계 난이도와 비용 및 무게 증가가 비교적 크지 않은 냉각 방식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로터 샤프트 쿨링과 쿨링 재킷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실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두 냉각 방식을 적용하기에 앞서 저희는 각 냉각 방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변형시켜 냉각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선 기존의 로터 샤프트 쿨링의 경우 내부 유로의 단면적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단면적을 출구로 갈수록 증가시킨다면 냉각수와 샤프트가 접촉하는 면적이 증가해서 냉각 성능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다만 단면적이 넓어지는 경우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출구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레이놀즈 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열 전달 개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유로가 넓어지면 단면적은 증가하지만 열 전달 개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냉각 성능이 실제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뉴턴의 냉각 법칙에 의해 단면적의 증가가 열 전달 개수의 감소보다 더 커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로가 넓어지는 로터 샤프트 쿨링에서 실제로 냉각 성능이 개선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두 모델 간의 냉각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해석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해석이 진행되며 냉각을 위한 유체는 물이고 입구 온도는 25도, 입구 속도는 0.737m/s로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입구 속도 값은 로터 샤프트 쿨링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만 RPM의 회전 속도와 그에 따른 발열량을 설정하여 높은 파워를 갖는 모터임을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모터 내부는 자연대류를 가정하여 열전달 기술을 10W/m 제곱 켈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샤프트 내부 유동을 층류로 가정하였습니다. 엄밀히는 샤프트의 회전에 의해 유동이 불안정해져 내부에 난류 유동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K엡실론 모델과 K오메가 모델보다는 레이놀즈 스트레스 모델을 통해 난류를 모델링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기간 동안 레이놀즈 스트레스 모델에 관해 완벽히 이해하고 이를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층류로 해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동일 조건 하에서의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냉각 방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로터 샤프트 쿨링이 로터부 냉각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온도 분포를 통해 로터부의 온도가 주변 온도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온도와 차압은 단면이 일정한 로터 샤프트 쿨링에서 더 낮았습니다. 따라서 단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열전달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틀렸으며 단면적의 증가보다 속도 감소에 따른 열전달 계수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석 결과의 수렴과 해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쿠니스, 레지듀얼, 매스, 에너지 밸런스를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해석 결과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선 로터 샤프트 쿨링을 적용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쿨링 재킷의 형상을 변형시켜 냉각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쿨링 재킷은 입구와 출구가 각각 하나씩 존재합니다. 따라서 출구부에 가까워질수록 냉각수의 온도가 높아지고 냉각 성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선된 쿨링 재킷의 형상처럼 입구와 출구를 각각 두 개씩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냉각 성능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 예상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 해석 조건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로터 샤프트 쿨링에서 설정했던 조건들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쿨링 재킷의 입구 온도는 25도, 입구 속도는 0.3018m/s로 선정하였습니다. 입구 속도 값은 쿨링 재킷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입구에서의 레이놀드 수를 계산해보면 1000이 나오게 됩니다. 즉, 쿨링 재킷을 스트레이트 파이프로 가정한다면 충류 해석이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온도 분포에서 확인 가능한 차이점은 입출구가 하나인 쿨링 재킷은 역시 출구부로 갈수록 냉각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입출구가 두 개인 쿨링 재킷의 경우 모터 중앙부를 기준으로 온도 분포가 거의 대칭이며 최대 온도 또한 더 작습니다. 하지만 입출구가 두 개인 쿨링 재킷의 경우 기존 형태보다 모터 주위의 냉각 펌프 및 파이프 관련 설계의 복잡성이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온도 감소와 설계 복잡성 증가와 관련된 트레이드오프를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해석 결과의 수렴과 해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크니스, 레지듀얼, 매스, 에너지 밸런스를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해석 결과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선 내용을 모두 종합해보면 단면이 일정한 로터 샤프트 쿨링과 입출구가 두 개인 쿨링 재킷을 도입하는 것이 최대 온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냉각 방식은 아무런 냉각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온도는 139.31켈빈만큼 감소하고 차압은 29.235kPa만큼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개선 사항으로는 레이놀드 스트레스 모델의 적용, 냉각 유체 변경 등이 있으며 쿨링 재킷의 피치와 한 변의 길이, 로터 샤프트 쿨링의 입구 지름과 출구 지름의 설계 변수를 설정하여 구속 조건과 함께 최대 온도를 최소화하는 최적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